아, 좀 비켜봐. 당신한테서 귀퀴한 노인네 냄새 난다고. 곁에 오지 좀 마. 그 한마디는 내 35년 결혼 생활을 단 한순간에 부정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가 악을 쓰며 대들자 남편이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냄새. 소리 지르니까 입에서 단내 나잖아. 늙은 여편네 냄새 나서 같이 못 살겠다는데 왜 말을 못 알아먹어? 광교 호수 아파트 부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뚝배기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지만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35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 동안 저는 이 좁은 부엌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졌습니다. 손목에는 파스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늙고 지친 식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장가가서 분가시킨 뒤 이 34평 아파트 한 채 남은 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랑이었으니까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짙은 스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침부터 웬 멋을 부렸는지 머리에는 포마드, 기름을 잔뜩 바른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아우, 아침부터 집구석에 청국장 냄새. 환기 좀 시키라고 몇 번을 말해? 옷에 냄새 다 배잖아.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냉이 된장찌개예요. 오늘 동창회 간다면서요. 속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지. 저는 행주의 물기를 닦으며 식탁 의자를 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 신발장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이 인간 봐라. 밥상 차려놓은 사람 무안하게 엉덩이 한 번 안 붙이네. 밥 생각 없어. 그리고 나 할 말 있으니까 거기 앉아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짜증 섞인 투정이 아니라 뭔가 작정한 듯한 낮고 건조한 목소리. 덜컥 가슴 한구석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엉거주춤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이 아닌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살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 살자니 어디 아파요? 아니, 이혼하자고. 지긋지긋해. 당신 쳐다보고 있는 것도 밥 먹는 소리 듣는 것도 다 싫다고.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은퇴하고 적적해서 그래요? 애들도 다 출가했는데 이제 우리 둘이 오순도순. 오순도순? 아이고 소름 끼치게. 영수가 주제 파악 좀 해라. 나 아직 쌩쌩해. 내 친구들 봐라.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인생 즐기는데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궁상 맞은 당신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가 식탁 위를 미끄러져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당신이 해온 게 뭐 있어? 살림이나 했지. 그러니까 몸만 나가. 옷가지 정도는 챙겨가게 해줄 테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집 살 때 친정 엄마가 몰래 쥐어준 갯돈이며
제가 10년 넘게 파출부 뛰면서 모은 돈이 절반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당신 미쳤군요. 늙어서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내가 이 집 귀신이 됐으면 됐지. 절대 못 나가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악을 쓰며 대들자 남편이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냄새. 소리 지르니까 입에서 단내 나잖아. 늙은 여편네 냄새 나서 같이 못 살겠다는데. 왜 말을 못 알아먹어?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경박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쏘아보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담. 응, 지금 나가. 아유, 집사람은 무슨. 그냥 식모 같은 여자야. 정리 다 끝났어. 응응,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따 봐. 식모. 정리. 오빠.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주걱으로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오늘 들어왔을 때 도장 안 찍혀 있으면 내 옷짐이 아니라 당신 짐이 문 밖으로 날아갈 줄 알아.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막만이 남은 집. 식탁 위엔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이혼 서류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베란다 창밖, 호수 공원을 걷는 평화로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병수발 다 하고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냄새나는 식모 취급이라니. 억울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쳐봐도 체증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라곤 생활비 잔액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죽어버릴까? 차라리 죽어서 저 인간 평생 죄책감이라도 갖게 만들까? 아니지. 저 인간은 내가 죽으면 아이고 시원하다며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에 소주나 까먹을 위인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라도 썰어야겠다 싶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양복 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 아무데나 벗어둔 바지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데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웠습니다. 이혼하자는 남편 바지를 챙기려는 제 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머니에 휴지라도 들어있으면 세탁기가 엉망이 되니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부스러? 손끝에 꼬깃꼬깃한 종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지난주 금요일 장보고 오는 길에 홀리듯 샀던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꿈에 나와서 쌀독에 쌀을 가득 부어주던 그 꿈 때문에 생전 처음 사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팔자 사나운 년이 무슨 횡재를 바라고.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복권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 TV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은 역대급인 40억 원으로. 40억.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주름진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로또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QR코드 리더기가 초점을 잡지 못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빅 마이너스.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가 제 눈동자에 가득 찼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 당첨.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 12, 19, 24. 하나하나 맞춰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1등이었습니다. 40억.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보상받고도 남을 돈. 그 순간 현관 도어락 덮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남편이 두고 간 게 있어 다시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차 키를 어디다 뒀더라. 아, 문 좀 빨리 열어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를 들키면 끝이다. 저 인간은 이 돈 냄새를 맡는 순간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을 뺏고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버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숨겨야 해. 완벽하게. 식탁 위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펼쳐 시편 23장 사이에 복권 용지를 끼워 넣고 덮었습니다. 벌컥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뭐하느라 문도 안 열어줘? 귀까지 먹었어? 남편의 시선이 저와 식탁 위 성경책을 향했습니다.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뭐하느라 문도 안 열어줘? 귀까지 먹었어? 남편의 고함 소리와 함께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갈비뼈를 뚫고 나갈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를 지나 식탁 위 낡은 가죽 성경책에 머물렀습니다. 10년도 더 된 손때 묻은 그 성경책 사이에 제 인생을 뒤집을 40억 원짜리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차 키가 왜 없어?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뒀는데. 그가 거칠게 식탁 의자를 젖혔습니다. 삑, 바닥 긁히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성경책 바로 옆에 놓인 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여기 있네. 눈을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걸 못 찾아? 남편은 차 키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굳어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그새 회개 기도라도 했어? 아이고, 하나님이 참도 들어주시겠다. 냄새나는 본처 내치고 새 장가가는 놈 천벌 좀 내려달라고 빌었냐?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대들었을 테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감정 표현도 위험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통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대꾸가 없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나? 아무튼 이따 저녁에 들어올 테니까 도장 찍어놔. 괜히 버티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후, 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다리를 붙잡고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기뻐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 위에 붉은색 마킹이 선명한 로또 용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라니. 이 종이 한 장이면 저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아파트 30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멍하니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눈가엔 자글자글한 주름, 기미가 내려앉은 뺨, 염색할 때를 놓쳐 희끗희끗한 정수리. 영락없는 50대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이 냄새난다고 했던 그 초라한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마치 투명한 갑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40억. 그 숫자를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등줄기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들고 은행으로 갈까? 잠시 달콤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농협 본점으로 달려가 당첨금을 수령하고 백화점에 들러 제일 비싼 옷을 사입고 남편 앞에 나타나 돈다발을 뿌리는 상상. 이 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소리치는 상상.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말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지금 당첨금을 수령하면 저 파렴치한 인간이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절반을 떼어갈 게 뻔했습니다. 35년 고생시킨 값으로 위자료를 줘도 모자랄 판에 내 복덩이를 나눠 가진다? 차라리 돈을 불태우는 게 낫지. 그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참아야 해. 저 인간이랑 완벽하게 남남이 될 때까지. 법원 도장을 찍고 숙려 기간을 거쳐 완전히 서류 정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돈방석에 앉은 사모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어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조강지처 연기. 할 수 있어, 박영숙. 넌 할 수 있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비장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거실 벽시계가 이시를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배꼽시계는 정직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때가 지나자 허기가 졌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았습니다. 김치 하나 놓고 먹는 초라한 밥상이지만 꿀맛이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예전엔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이 밥알 하나하나가 다 내 미래를 위한 에너지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둬라. 싸움은 이제부터니까. 오도독 총각물을 씹는 소리가 경쾌하게 부엌을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술에 취했는지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더니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역한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김마담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의 냄새겠지요. 어우, 취한다. 아, 물 좀 가져와.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 마루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나가 양말을 벗겨주고 꿀물을 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개는 귀엽기라도 하지. 저 인간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쓰레기였습니다. 아, 사람 말이 안 들려? 물 달라니까. 남편이 개슴칠에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먹는 마지막 물이다. 옛다 적선이다. 컵을 탁 내려놓자 물이 튀어 남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아, 차가.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때릴 기세였습니다. 움찔 몸이 반사적으로 웅크려졌습니다. 평생을 맞아온 짐승의 기억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눈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봐. 치는 순간 넌 폭행죄까지 추가야. 위자료 영원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찝찝한 표정으로 손을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진짜 눈빛하고는 도끼만 가득 차가지고. 그래, 도장은? 찍었어?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혼 도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너무 쉽게 내주면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비굴하고 억울하고 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연기를 지금 이 순간 해내야 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안 해요? 나 내치고 그 여자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 있어? 너랑 산 35년이 후회만급이지. 잔말 말고 서류나 내놔. 저는 소파 옆 협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내 생명을 내어주는 듯한 손길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요. 찍었어요. 남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낚아채듯 봉투를 열어 도장이 찍힌 곳을 확인하더군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걸 참으려는 듯 인매가 실룩거렸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괜히 아침부터 사람 기운 빼고 말이야. 내일 당장 법원 가는 거다? 딴소리하기 없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낮게 읊조리자 서류를 챙기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조건? 위자료 없다고 했잖아. 몸만 나가는 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남편이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까봐 기겁하는 꼴이라니.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당신 돈 더러워서 안 받아요. 뭐, 더러워? 이 여편네가 끝까지 말버릇하고는. 그럼 뭔데? 조건이 뭐냐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하루 종일 머리를 굴렸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면서도 제가 40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아파트 당장 내 명의로 돌려줘요. 이혼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남들이 보면 쫓겨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쪽팔려서 그래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 명의를? 미쳤어? 내가 그걸 왜 해줘? 너 그러다 집 들고 튀려고 그러지? 튀긴 어딜 튀어요. 어차피 대출금 당신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껍데기만 내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혼 도장 찍으면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내 자존심 세워달라고요. 그거 안 해주면 나 절대 이혼 안 해요. 소송 걸어서 3년이고 5년이고 진흙탕 싸움할 거예요.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하고 빨리 김마담과 합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픈데 김마담은 빨리 합치자고 난리고 집값도 떨어지는 추세인데 잠시 명의만 넘겼다가 이혼 확정되면 다시 뺏어오면 그만 아닌가? 각서받으면 되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지? 딴 마음 품으면 넌 바로 콩밥이야. 그리고 각서 써. 이혼 신고 접수되는 날 다시 나한테 증여한다고. 걸려들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래요. 쓸게요. 그깟 종이 쪼가리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써줄게요. 저는 짐짓 억울한 척 대답했지만 식탁 아래로 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멍청한 인간. 내가 그 각서를 들고 법원에 갈 때쯤이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남편은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던졌습니다. 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본인 박영숙은. 저는 남편이 불러주는 굴욕적인 각서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를 쓰는 제 손등 위로 남편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성경책 속에는 찬란한 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서 작성이 끝나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종이를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 들렀다가 법원 가는 거다. 늦잠 자지 마. 쾅!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베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저 불빛들이 나만 빼고 행복한 사람들의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밝은 빛이 이제 제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잘 자라, 최민석. 오늘이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어둠 속에서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복사기 소리와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57세. 명예퇴직하고 나온 지 고작 1년. 아직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더 많다고 자부하는 남자지만 제 눈에는 그저 욕심에 눈이 먼 늙은 수컷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류 작성 좀 빨리빨리 합시다. 사람 바쁜데. 남편이 법무사 직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안경 너머로 힐끔 쳐다보더니 무미건조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랑 이혼 합의서입니다. 두 분 다 신분증 주시고요. 아파트 명의 이전은 이혼 신고 전에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혼 신고 접수 후 다시 남편분께 증여한다는 이면 계약서. 이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공증 확실하게 박아줘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남편이 제 쪽을 흘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백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겁먹어서 떠는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허벅지를 꼬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넌 아파트 껍데기나 챙겨라. 난 현금 40억 챙길 테니까.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밥이 뭉개지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쾅, 쾅. 서류에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자, 됐죠? 이제 아파트 명의는 당신 거야. 이혼 확정 판결 나는 날까지만.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대출금이랑 세금 생각하면 당신 능력에 유지도 못해. 괜히 똥폼 잡고 싶어서 명예 달라고 징징거리긴. 아무튼 약속 지켰으니까 된 거야.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간다. 차 빼놓을 테니까 나와. 남편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빳빳한 로또 용지의 감촉.
그것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법무사 직원이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면 계약서 저거 효력 있으면 나중에 진짜 빈털털이 되시는 건데.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직원에게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 사람한테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요. 직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법원 근처 국밥집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남편은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고춧가루를 묻혀가며 쩝쩝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 역겹게 들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저 소리를 어떻게 견뎠나 싶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국물만 휘저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안 먹어? 밥값 아깝게. 아, 맞다. 당신 이제 생활비 없지? 쯧쯧. 나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려면 체력 길러야 할 텐데. 남편은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뭐 할 건데요? 퇴직금 남은 거랑 대출 받아서 가게 차린다면서요. 제가 짐짓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김마담이랑 프랜차이즈 치킨집 크게 하나 낼 거야. 그 여자가 싹싹해서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고. 당신처럼 곰같이 둔에 빠진 여자랑은 차원이 다르지. 대박 나면 내가 적선하듯이 용돈이나 좀 보내줄게. 하하.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김마담이라는 여자, 제가 알기로는 남편 퇴직금 냄새 맡고 붙은 꽃뱀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거라곤 빚긴 아파트 한 채와 얼마 안 남은 퇴직금뿐인데 그걸 털어먹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정신 차려도 이미 늦었겠지만.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입가에 번지는 비소를 감췄습니다. 그래요. 대박 나세요. 꼭.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나의 비타민. 김마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담 나 법원 앞이야. 다 끝났어. 서류 정리 다 했고. 뭐, 지금 온다고? 여기로? 남편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좀. 집사람이랑 같이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기, 김마담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는데 잠깐 얼굴 좀 보자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상간녀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고? 정말이지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라고 해. 차라리 잘 됐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지.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오라고 해요. 나도 궁금하네. 당신이 30년 조강 지쳐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 말에 남편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비죽 웃었습니다. 오호, 자신 있다 이거야? 꿀릴 텐데? 걘 42이야. 당신이랑 띠동갑이라고. 피부 탄력부터가 달라. 저만 치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호피 무늬 블라우스에 꽉 끼는 가죽 스커트.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감추려 애쓴 여자가 엉덩이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김마담이었습니다. 54세인 저보다 딱히 어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천박해 보이는 인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빠. 김마담은 제가 뻔히 서 있는데도 남편의 팔짱을 끼며
가슴을 밀착시켰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입이 찢어졌습니다. 어우, 왔어? 인사해. 여기는 뭐 알지?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김마담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짝퉁 가방을 든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형님이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이제 오빠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호호. 형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그쪽 형님이에요? 족보 꼬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김마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 좋은 날 왜 초를 치고 그래? 마담이 예의 갖춰서 인사하잖아. 예의? 남의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 낸 게 예의예요? 그리고 당신 아직 이혼 확정 안 됐어. 처신 똑바로 해.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남편과 김마담이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평소의 순둥이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지갑 속에 40억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나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마담이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형님. 도끼가 바짝 오르셨네. 근데 어쩌죠? 오빠 명의 아파트 저 주기로 했대요. 가게 차리려면 담보대출 필요하거든요. 형님은 그냥 몸만 나가신다면서요? 참 착하시다. 이 여자가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나. 아파트 명의가 제 앞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뻥을 친 게 분명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인생이란 게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법이거든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며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두 분 국밥이나 맛있게 드세요. 전 비위가 약해서 더는 못 보겠네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마담이 뭐야, 저 옆였네. 라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롯데백화점으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앱을 켰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일주일 뒤면 이 숫자가 40억으로 바뀔 테니까.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이제 계획의 1단계, 방심 유도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승리의 도취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샴페인 병이 깨져서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사진 도착? 무심코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방금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사모님, 로또 종이는 잘 챙기셨나 봐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로또 종이는 잘 챙기셨나 봐요? 액정에 박힌 그 한 줄의 문자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는데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누굴까? 대체 누가 안 거야? 남편? 아니야. 그 인간은 알았으면 당장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았을 거야. 김마담? 그 여자가 알았으면 벌써 소문을 냈겠지. 그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손이 덜덜 떨려서 통화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앳되지만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아까 법무사 사무실. 아, 그 직원. 아까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유독 제 가방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젊은 대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번들거리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인감 도장을 꺼낼 때 가방 안쪽 주머니가 벌어지면서 살짝 튀어나온 로또 용지의 붉은 QR코드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지금 백화점 가시는 길이죠? 그 앞 카페 블루로 오세요. 혼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그러면 당첨 사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이고 뭐고 다 끝장입니다. 남편은 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테고 저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차 좀 돌려주세요. 다시 법원 쪽 카페로. 점심시간이라 카페는 북적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하니까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명찰에 최 대리라고 적혀있던 30대 초반의 남자.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잘근잘근 씹으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자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밑이 퀭하고 셔츠 소매 끝이 낡아 있었습니다. 찌들어 사는 냄새, 돈에 굶주린 냄새가 났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용건만 말해요. 얼마를 원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약점 잡힌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최 대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요. 코인을 좀 했는데 사채까지 썼거든요. 이번 달 못 막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돈을 뜯어가시겠다? 뜯다니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죠. 사모님, 남편분 성격 보니까 그 돈 알게 되면 가만 안 있을걸요? 제가 입 뻥긋하면 사모님 40억 중에 20억은 날아가요. 근데 저는 딱 1억이면 됩니다. 1억이면 입 닫아드릴게요. 1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지만 40억을 지키기 위한 비용치고는 싸다면 싼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주겠다고 하면 이놈은 더 큰 돈을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그런 거니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54년 인생 짬밥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깎으며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애송이 협박에 무너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양반, 세상 물정 모르네.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 당첨금 수령도 안 했는데. 그건 당첨금 찾으신 다음에 주시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1억 주면 끝날까? 당신 돈 떨어지면 또 찾아올 거잖아. 사모님, 이번엔 2억이 필요해요 하면서. 안 그래? 최 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각서라도 쓸게요. 각서? 법무사 사무실 다니면서 법을 똥으로 배웠나? 협박해서 쓴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110이 누르면 당신은 공갈 협박죄로 감방 가는 거야. 난 로또 반띵 해주고 말지
범죄자한테 돈 못 줘. 제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최 대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살려주세요. 진짜 죽어서 그래요.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절박함.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기막힌 계산이 섰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돈이 급하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남편의 서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어쩌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1억 줄게.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공짜는 없어. 지금부터 내 스파이 노릇을 해. 스파이? 뭐? 그래. 남편이 그쪽 사무실에 의뢰하는 모든 서류, 통화 내용, 김마담이랑 작당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보고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서류 조작 하나만 해준다면 성공 보수로 1억 챙겨줄게. 최 대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제안.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뭘 하면 되나요? 남편이 이혼 신고하러 갈 때 아까 쓴 그 증여 계약서 말이야. 그거 접수 안 되게 만들어. 서류를 분실하든 전산 오류를 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썼던 이혼 후 아파트를 다시 돌려준다는 그 각서. 그걸 무효로 만들라는 짓이었습니다. 최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아파트를 꿀꺽 하시는 건데 남편분이 가만 안 있을 텐데요? 가만 안 있으면 소송 걸겠지. 걸라 그래. 소송 걸리면 재판 끝날 때까지 아파트는 아무도 못 건드려. 난 시간만 끌면 돼. 그동안 남편 놈 말려 죽이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 사모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최 대리가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택시비야. 앞으로 연락은 문자로만 해. 남편한테 들키면 당신 몫인 1억도 없는 줄 알아. 진이 다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졌습니다. 하지만 부엌불을 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식탁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 김마담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늦으시네.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현관 비밀번호. 남편이 알려준 게 분명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상간녀를 집에 들이다니. 김마담은 제 살림살이인 크리스털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아끼는 안주 접시엔 육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김마담은 콧방귀를 뀌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나갈 집이잖아요. 오빠가 와서 미리 좀 봐두라고 해서요. 인테리어가 너무 구식이라 싹 다 뜯어 고쳐야겠더라. 특히 저 소파 냄새나서 못 쓰겠어. 그녀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근데 형님, 아까 법원 앞에서부터 좀 이상하더라. 쫓겨나는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롭잖아.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신가? 김마담의 촉은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육감이 뭔가를 감지한 모양입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혹시
오빠 몰래 챙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위자료 포기하는 척하면서 뒤로 딴 주머니 찾나? 김마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핸드백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로또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나 미쳤어? 제가 가방을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반응 보니까 뭐 있네. 있어. 내놔봐요. 우리 오빠 돈 빼돌린 거면 내가 가만 안 있지. 김마담이 억세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자의 힘을 당해내기 힘들었습니다. 가방 끈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찡 마이너스. 가방 지퍼가 뜯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지갑, 차키, 그리고 성경책. 다행히 로또 용지는 다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마담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에 꽂혔습니다. 성경책? 형님 교회 다니셨어? 어디 보자. 하나님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주셨나? 김마담이 비웃으며 허리를 숙여 성경책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책이 펼쳐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손대지 마. 저는 악을 쓰며 김마담을 밀쳤습니다. 그녀가 악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지면서 와인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거실 바닥에 피처럼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엎어진 김마담, 붉은 와인 자국, 그리고 헐떡거리는 저. 남편의 눈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남편의 손이 아니라 김마담의 손끝에 닿아 있는 성경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질끈 감고 처분만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쳐봐. 치는 순간 이혼이고 뭐고 다 끝이야.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지금 남편에게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였습니다. 뭐라고? 한 대라도 때려봐. 바로 진단서 끊어서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럼 합의 이혼? 꿈도 꾸지 마. 소송 가면 당신 귀책 사유로 위자료 왕창 물어내고 아파트 명의 이전도 물 건너가는 거야. 3년이고 5년이고 피 말리게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쳐보라고. 저는 턱을 치켜들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내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마담이 다급하게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오빠, 참아. 오늘만 참으면 되잖아. 아파트 받아야지. 김마담의 아파트 소리에 남편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렸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 야, 너 괜찮아? 남편이 김마담을 부축해 일으키는 사이 저는 몸을 날려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이건 우리 친정엄마 유품이야.
제가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며 쏘아붙이자 김마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유품? 웃기고 있네. 아까 보니까 먹겨놨던데? 비상금 숨겨둔 거 아니야? 김마담의 예리한 지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다시 성경책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비상금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꼬깃꼬깃 모아서 쥐어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들어있다. 내가 그거 쓰기 아까워서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 왜? 그것도 뺏어가게. 내들이 사람이니? 진심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건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고작 10만 원이라는 액수에 김이 샜는지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아우, 궁상 맞아 진짜. 10만 원? 그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사 먹어라. 야, 마담. 나가자. 재수옴 붙겠다. 남편은 김마담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그 수표 똥 되기 전에 얼른 쓰세요. 김마담의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40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11시 남편은 김마담을 데려다주고 들어와 안방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짐을 쌌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하나. 제 30년 결혼 생활의 전부가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화장품, 그리고 엄마 사진. 깎나가는 폐물은 이미 옛날에 남편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갔고 명품 가방 하나 없으니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홀가분하네. 짐을 싸다 말고 핸드백 속 깊숙한 곳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최 대리였습니다. 문자 사모님, 작업 완료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그 서류가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을 틀어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된 거죠? 네. 남편분이 요청하신 이혼 후 아파트 재증여 계약서, 그거 법적으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데 결정적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하루 지난 걸로 첨부했고요. 계약서 조항에 미세하게 오타를 내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등기소에서 100% 반려됩니다. 남편이 눈치 못 챌까요? 절대요. 법무사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 의심 안 할 겁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줬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좋다고 가져가더군요. 바보 같습니다. 최 대리의 목소리에서 비릿한 웃음기가 느껴졌습니다. 돈이 좋긴 좋았습니다. 협박범을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수고했어요. 내일 법원 앞에서 봐요. 잔금은 일 처리 끝나고 바로 입금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냄새나는 식모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암사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넌 내일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판사 앞에서 이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확인서를 받는 날입니다. 이 확인서를 구청에 내면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됩니다. 법원 앞은 삭막했습니다. 이혼하러 온 부부들이 서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따라 빼입고 왔습니다. 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새 장가가는 신랑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야, 서류 가져왔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 대리가 조작해준 그하자 있는 재증여 계약서와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약속대로 아파트 명의 당신한테 다시 넘긴다는 각서랑 서류 다 있어요. 이제 됐죠?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괜히 딴 마음 먹지 말고. 이거 접수만 되면 넌 자유야. 좋지? 네. 좋아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김마담과 카톡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번 부부 들어오세요. 드디어 우리 차례였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판사가 무미건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이혼 의사 확실하십니까? 자녀 양육권 문제는 없으시고 재산 분할도 협의되셨고요. 판사의 질문에 남편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도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몸만 나가기로 했거든요. 판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몸만 나가는 50대 주부를 판사가 한 번 더 말리기 마련입니다. 부인, 정말 동의하십니까? 이혼 후 생기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빨리 대답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동의합니다. 저 사람과 단 1분 1초도 더 엮이기 싫습니다.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판사 앞이라 꼭 참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시면 효력 발생합니다. 탕, 탕, 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에서 이혼 확인서를 뺏어갔습니다. 자, 이제 구청 가서 신고만 하면 끝이다. 너 약속대로 구청 가기 전에 등기소 들러서 이 서류 재증여 계약서 접수하는 거다? 남편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최 대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보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등기소 가시죠. 제가 서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최 대리를 보자마자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고, 우리 유능한 최 대리. 부탁해. 이 여자가 딴짓 못하게 서류 접수 확실하게 박아줘. 최 대리가 저를 스치듯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눈빛 교환이 오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서류는 절대 접수 안 됩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최민석 씨, 진짜 후회 안 하죠?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야, 냄새나는 여편네 떨쳐내는데 후회를 왜 하냐?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사세요. 고독사나 하지 말고. 남편은 최 대리와 함께 등기소 쪽으로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40억의 비밀은 꿈에도 모른 채 껍데기뿐인 아파트 서류를 품에 안고서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택시 앱을 켰습니다. 목적지 설정 농협은행 본점. 택시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잠깐만. 멈칫했습니다. 설마,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헐레벌떡 다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대리가 실수했나? 서류가 가짜인 걸 들켰나? 남편이 제 앞까지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너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 뭐야? 그거 안 알려주고 가면 어떡해?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인간. 고작 그 몇 푼 안 되는 비상금 통장 때문에 다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소가 아니라 정말로 웃겨서 나오는 폭소였습니다. 하하하. 제가 미친 사람처럼 웃자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왜 쳐웃어? 돌았어? 저는 웃음을 뚝 그치고 남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밀번호? 0이야. 너처럼 텅 빈 머리랑 똑같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거지 같은 놈아. 저는 택시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지? 남편이 뒤에서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사이드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택시는 시원하게 뻗은 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울입니다. 나의 40억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서울 농협은행 본점, 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낡은 트렌치 코트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이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경비원이 입구에서 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 든 로또 용지 한 장이 모든 문을 열게 했습니다. 3층 복권사업팀입니다. 띵-. 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고요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자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찻잔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인 확인되셨고요. 세금 33%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27억 3천만 원입니다.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타자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7억. 40억에서 많이 떼었지만 그래도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벌어온 돈을 다 합쳐도 이 돈의 발끝에도 못 미칠 겁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직원이 두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 27억 3,412만 500원. 숫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기 위해 견뎌온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였습니다. 10원 한 장에 벌벌 떨고 콩나물값 깎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실랑이 하던 내 젊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네. 죄송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왼수 남편.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천국에 불청객이 난입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거절하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터졌구나. 최 대리가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발려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최민석은 등기소 창구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3조 2항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법무사가 다 확인해 준 건데. 야, 최 대리. 너 이리 와봐. 민석은 뒤에 서 있던 최 대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리는 이미 저만치 떨어져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사모님이 서류를 바꿔치기라도 하셨나? 최 대리의 말에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바꿔치기? 그 여편네가? 야, 이혼 신고는, 구청에 이혼 신고는 들어갔어? 아, 그건 이미 처리됐죠. 방금 접수증 나오던데요?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혼은 성립됐다. 법적으로 남남이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를 다시 가져온다는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그 말은 즉 아파트 명의가 여전히 박영숙, 그 여편네 앞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파트, 내 집. 민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소리 후. 으아악. 박영숙. 이 사기꾼 같은 년. 등기소 안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공포만이 엄습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30통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당장 전화 안 받아? 서류 조작했지? 너 고소할 거야. 감방 쳐넣을 거라고. 집 비밀번호 바꿨냐? 문이 왜 안 열려? 당장 와서 문 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상황이 훤히 그려졌습니다. 등기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집으로 쫓아갔지만 이미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뒤였으니까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겁먹지 마. 넌 이제 약자가 아니야. 저는 매장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주세요. 사이즈는 66으로. 네, 전부 다요? 가격이 꽤 나오실 텐데. 일시불이요. 30분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이태리 가죽 핸드백, 그리고 굽 높은 구두. 유리창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식모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아들이었습니다. 무시하려다 받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지금 엄마 죽인다고 난리 났어. 집에다가 신나 뿌린다고 라이터 찾고 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나? 방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아파트는 내 명의지만 그 안에 든 세간살이며 추억들은 어쨌든 내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친 인간이 정말 불이라도 지르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경찰 불렀는데 아빠가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 엄마 빨리 와봐, 제발.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화려한 옷차림이 무색하게 다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잠적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을 봐야 했습니다.
도망쳐서 얻은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저 인간을 내 발밑에 완벽하게 꿀려야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광교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백 속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경찰 앞에서 개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거 들고 가니까.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당신이 버린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러 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매캐한 신나 냄새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현관문 앞을 막고 있었고 119 소방대원들이 소화기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웃 주민들이 계단 쪽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큰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이러다 진짜 불나. 시끄러워. 그 여편네 오기 전까진 아무도 못 들어와.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철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깊은 한심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집 한 채 때문에 제 인생을 태우려 하다니. 또각. 제가 복도로 걸어나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구두 굽소리가 소방관의 무전기 소리보다 더 명료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선글라스를 낀 채 걸어오는 낯선 중년 여성.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파트 사람인가? 배우 아니야? 사람들이 귀를 터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라는 소리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되십니까? 지금 남편분이 흥분 상태라 위험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 같아요. 설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선글라스를 벗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숙, 왔어? 빨리 문 안 따? 내 집 내놔. 내 집 내놓으라고. 안에서 발길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비켜요. 제가 열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소방대원들이 긴장하며 호스를 겨눴습니다. 저는 도어락 키패드 덮개를 올렸습니다. D-, D-D. 비밀번호 0. 아까 전화로 알려준 번호였지만 남편은 흥분해서 시도조차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거나. 띠리링 마이너스 쳐.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올라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들은 다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소주병과 신라통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편 최민석이 한 손에는 라이터를,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핏발이 서서 영락없는 미치광이 꼴이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명예 다시 넘겨. 안.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다가오려다 제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보아온 궁상맞은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윤기가 흐르는 머릿결, 고급스러운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감싸고 있는 당당한 아우라. 남편은 순간 기가 눌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뭐야? 그 옷은 뭐고? 돈 없어서 쫓겨난 거 아니었어? 저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거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제 뒤를 따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둘만의 결말이어야 했습니다. 집안꼴 참 좋네. 이게 당신 수준이야. 바닥. 뭐,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다시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빨리 등기권리증 내놔. 그거 내 집이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집 해. 누가 뭐래? 그깟 똥값 된 아파트. 너 다 가지라고. 뭐? 남편이 당황해서 라이터 켠 손을 내렸습니다. 가지라고? 그럼 명예 다시 넘겨주는 거야? 아니, 넘겨줄 필요도 없어. 그냥 너 혼자 거기서 평생 끌어안고 살아. 대출금 이자 갚으면서 관리비 밀려가면서 구질구질하게.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라도 꺼내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가 꺼낸 건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제가 통장을 들어보이자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통장? 그게 뭐? 비상금이라도 모아놨냐? 몇 푼이나 된다고 유세야. 저는 통장을 펼쳐서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내가 무시하던 그 늙은 여편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7억 3,412만 500원. 27.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손가락에 닿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1, 10, 100, 1000만. 10억? 분명히 27억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보이스피싱이야? 위조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로또 1등.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 당신이 나한테 냄새난다고 쫓아내던 그날 당첨됐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걷어찼던 그날이 사실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날이었다니. 말도 안 돼. 그럼 이혼하기 전에 당첨된 거니까. 제 재산 분할. 남편의 눈에 다시 탐욕스러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 아직 법적으로 남남 아니잖아. 구청에 신고 안 했잖아. 반은 내 거야. 아니,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 타령이라니.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오늘 법원 판결로 우린 남남이야.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 찍었잖아. 추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 내가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읽어보지도 않고 찍었잖아. 쿵.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는 바닥을 기어서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잠깐 귀신이 씌었었어. 남편이 제 명품 코트 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콧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제 구두에 비벼댔습니다. 우리 30년 살았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나 버리지 마. 김마담. 그 여자가 꼬신 거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조금 전까지 불을 지르겠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돈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저 모습 역겨웠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구두발로 남편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치워. 내 옷 더러워져. 냄새난다고. 여보. 그때였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마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틈에 섞여 구경하다가 27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눈이 뒤집혀 뛰어온 것입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27억이라니? 형님이 로또 됐어? 김마담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김마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너 때문이야. 내가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어. 내가 내 인생 망쳤어. 이거 나.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오빠가 좋다고 난리 쳤잖아. 둘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자자, 그만들 하세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최민석 씨, 방화미수 및 협박 혐의입니다. 경찰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여보.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나 감방 가기 싫어. 합의 좀 해줘. 돈 있잖아. 남편이 질질 끌려가며 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돈은 있지. 아주 많지. 근데 널 위해 쓸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아, 영수가. 여보. 남편과 김마담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로또.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 넌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엄마 당분간 여행 좀 다녀올게. 찾지 마. 저는 엉망이 된 집을 뒤로하고 다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아까는 호기심의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경외와 부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미소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 별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장 비싸고 가장 전망 좋은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귀에는 축포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따뜻한 라떼 나왔습니다. 진동벨이 울리고 저는 손님에게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 제가 1년 전 인수한 2층짜리 통유리 카페입니다. 통장 잔고 27억. 그 돈으로 빌딩을 살 수도 강남 아파트에 들어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내 공간을 갖는 것을 택했습니다. 고소한 원두 볶는 냄새, 잔잔한 재즈 음악, 그리고 파도 소리. 이곳에는 남편의 고함 소리도, 시댁의 잔소리도, 돈 때문에 쪼들리는 한숨 소리도 없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25살 된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지. 매일매일이 내 생일 같은데. 민지가 제 콧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어린 게 벌써부터 멋부리네 하며 안 잊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세상 모든 게 예뻐 보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착해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그때 통유리 너머 주차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거긴 외부인 출입 금지라니까요? 차 빼세요. 주차관리 요원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경차 한 대가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구겨진 점퍼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초점 없는 눈동자. 설마 했는데 맞았습니다. 최민석?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방화 미수 사건으로 유치장에 갇혔다가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던 모양입니다. 김마담은 그 사건 직후 남편의 남은 퇴직금까지 싹 긁어서 야반도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남은 건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껍데기 아파트와 정과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카페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수가 유리문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제가 카운터 뒤에서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이요. 남편은 제 목소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나야 나. 민석이. 그에게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 그가 저에게 노인네 냄새난다고 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옷소매는 달아 있었고 신발은 뒷굽이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십니다. 제 차가운 반응에 남편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 당신 남편이잖아. 나 좀 살려주라. 응? 그 집 대출 이자 때문에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나갈 데도 없어.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는 카운터 턱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큰애한테 물어물어 겨우 찾아왔어. 당신 돈 많잖아. 20억 넘게 있다며. 딱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줘라. 응?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머슴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남편이 더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기겁하며 나섰습니다. 아저씨, 사장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라는 말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니 경찰서라면 치를 떨겠지요. 저는 커피 머신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 남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줄 알았나 봅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진짜 잘할게. 이거 드시고 나가시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최민석 씨, 난 당신을 용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당신이 불행한 건 내 탓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그러니까 그 열매도 당신이 달게 씹어 삼켜.
야, 박영숙.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을 이렇게 벌레 취급해?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민지야, 소금 가져와라. 네. 가게 앞에 소금 좀 뿌려. 재수 없는 게 들어왔네.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식모 박영숙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거대한 성벽 뒤에 있는 성주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커피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독한 년, 천벌 받을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저주는 허공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잠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경차에 올라타 시동을 끄는 그의 초라한 등이 보였습니다. 해질녘 저는 테라스에 나와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준 건 명품 가방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싫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잘라낼 수 있는 용기, 부당한 대우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진짜 로또였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가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저도 날아오를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